돈 빌려주고 사람 잃는 진짜 과정.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떠오른 얼굴이 한 명쯤 있을 겁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 도와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끊겼거나 아니면 연락이 이어지더라도 예전 같지 않은 그 사람. 처음에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은 오래 고민했을 겁니다.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금액이면 나도 좀 빠듯한데.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절박한데 어떻게 외면하나. 그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결과로 이어진 경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원수가 되는 과정.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지금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빌릴 땐 절박하고 갚을 땐 태도가 바뀝니다. 김재현 씨는 올해 51살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내며 서로 경조사도 챙기던 사이였습니다. 그 지인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재현아,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해.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진짜 미안한데 너밖에 없어. 김재현 씨는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 김재현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요즘 어때? 그때 거 혹시 좀 되면. 돌아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아, 미안. 요즘 좀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말투가 달랐습니다. 빌릴 때의 그 절박함, 그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그 짧은 문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빌릴 땐 절박하고 갚을 땐 태도가 바뀝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무표정으로 끝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태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 절박함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갚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진심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먼저 알고 있다면 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 달만이 반복됩니다. 박미선 씨는 48살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번 달만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겼고 딱 한 달만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한 달만 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짜 미안해. 한 달만 더. 그게 5번 반복됐습니다. 박미선 씨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다려줄수록 더 가볍게 보더라고. 내가 기다려줬다는 게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주는구나로 학습되는 거야. 미안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당연함이 늘어나는 거야. 이번 달만은 처음 말할 때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그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기다려준 시간이 길수록 더 가볍게 보인다는 것. 이걸 알고 있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배려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돈 얘기 꺼내면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됩니다. 최준호 씨는 53살입니다.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후
여러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그때 빌려간 거 언제쯤 될 것 같아? 지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야,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와? 최준호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인데 왜 내가 미안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려 쪼잔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상황. 이건 교묘한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가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린 쪽이 피해자 프레임을 가져가는 순간 빌려준 쪽이 가해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최준호 씨는 그 이후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다. 돈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구조. 그 구조가 시작되는 순간을 미리 아는 것. 그게 기준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내 연락만 피합니다. 윤성민 씨는 49살입니다. 돈을 빌려간 지인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통 지인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저번 주에 같이 밥 먹었는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성민 씨는 순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 만나면서 자신의 연락만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상처였습니다. 내 연락만 피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마주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끊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윤성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그게 더 상처였어요. 나는 그냥 불편할까봐 배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피하는 걸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섯 번째, 돈 없다면서 생활은 더 큽니다. 정수경 씨는 46살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SNS에서 그 친구의 일상을 보게 됐습니다. 외식 사진, 여행 사진, 새로 산 물건들. 갚을 돈이 없다고 했는데 생활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정수경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난 것도 맞고 배신감도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바보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 좋게 해석했어.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줄 알았고 힘들다고 하면 진짜 힘든 줄만 알았어. 근데 돌아보면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안 보려 했던 거야. 돈 없다면서 생활이 더 크다는 것. 이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보다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보는 순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보입니다. 여섯 번째, 힘들다 하면 넌 괜찮잖아가 돌아옵니다. 한소연 씨는 50살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어느 날 자신도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어렵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도 요즘 좀 빠듯하다. 솔직히 그 돈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지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야, 넌 그래도 괜찮잖아. 나는 진짜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한소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게 위로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비교로 돌아왔습니다. 빌려준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자신의 어려움만 유효하고 빌려준 사람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이건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소연 씨는 그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7번째, 주변 사람에게 이미 내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임도연 씨는 54살입니다. 돈 문제가 생긴 지인과 거리가 멀어질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연 씨가 돈 갖고 좀 심하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임도연 씨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갚지 못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시선을 빌려준 사람에게 먼저 돌리는 것. 저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몰아붙인다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것. 임도연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미 내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2번째 배신이었어요. 주변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8번째, 갚을 능력보다 관계를 먼저 소비합니다. 강미정 씨는 47살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갚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말했고 어떻게 마련할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보다 신뢰가 먼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연락이 없었고 물어보면 미루고 그 과정에서 사과가 줄어들고 마지막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미정 씨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한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썼어. 나를 믿어준다는 걸 믿고 그 신뢰부터 소비한 거야. 돈은 갚으면 해결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관계를 먼저 소비하게 만듭니다. 9번째, 결국 내가 먼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오재현 씨는 52살입니다. 돈 문제로 오래 지지부진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전히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은 편안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재현 씨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 왠지 자신이 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리를 두고 나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재현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상해서 거리를 뒀어요. 돈은 어떻게든 될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한 건 회복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결국 먼저 거리를 두는 건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10번째, 돈도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신지연 씨는 55살입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까지 잃은 경험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금액도 컸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2번째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신지연 씨는 2번의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태도와 기준의 문제예요. 그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2번 다 남은 건 다시는 안 빌려준다는 다짐뿐이었어요. 근데 그 다짐도 결국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왜냐면 다음번엔 다를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경험이 쌓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엔 마음보다 기준을 먼저 보세요. 오늘 10가지 과정을 나눴습니다. 빌릴 땐 절박하고 갚을 땐 태도가 바뀌는 것, 이번 달만이 반복되는 것, 빌려준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연락만 피하는 것, 돈 없다면서 생활은 더 커지는 것, 내 힘듦은 전혀 고려받지 못하는 것, 주변에 내 이야기가 먼저 돌아다니는 것, 관계가 돈보다 먼저 소비되는 것, 결국 내가 먼저 거리를 두게 되는 것, 돈도 사람도 남지 않는 것. 이 과정들이 모두 처음부터 예측된 건 아닙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고 그 마음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결과는 별개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준 없이 도와주면 결국 도움도 되지 않고 관계도 잃게 됩니다. 돈 문제에서 기준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관계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 금액이 빠져도 버틸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빌려주는 것. 마음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감정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억울함이든 아쉬움이든 그냥 쓸쓸함이든 당신이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마음에 기준을 더하세요. 마음만큼 기준도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도와준 기억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왔다면 그 선택은 오래 남습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다음엔 마음보다 기준을 먼저 보세요. 그 기준이 당신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돈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